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아비방송센터장 지환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1년 중에 106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돋보기를 하면서 조금 우울한 날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1905년도 대한제국 군인이 일본의 강요로, 한국 군인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의 강요로 3,000명이 이제 한국 친위대가 있었는데 친위대가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에서 2,500명으로 감축되고, 또 지방의 18,000여 명 진위대도 2,365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왜? 군인을 없애야만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제압을 하니까요. 또한 근래에 와서 2014년도 저도 울었고 많은 국민들이 울은 사람입니다. 제주도 수영장 가는 학생들이 바다에서 숨을 드는 것을 그냥 물에 빠져서 가라앉아서 그 아까운 생명들이 없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TV로 생중계로 봤잖아요. 그냥 안 봐도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슴을 두리는 일인데,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TV로 중계하는 걸 봤잖아요. 이게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바로 오늘의 일입니다. 오늘 같은데 벌써 몇 년이나요? 8년 지났으니까 2022년이네요. 2014년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이죠. 인천서 제주도 가는 세월호가 전복돼서 침몰한 사고입니다. 여기에는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주 구성원을 이루고 탑승 인원이 476명, 청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이었습니다.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에 병풍도 북쪽 50km 지점에서 조난 신호가 오긴 왔었답니다. 그래서 이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됐고요. 이 사고로 시신 미수자 5명을 포함해서 30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생존자는 172명 중 절반 이상 해양경찰보다가 근방에 있었던 우리 민간 어선들이 구조를 했습니다. 이때 죽어가는데 나중한 일입니다만은 선장이 탈출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정부고 해경이고 누구 하나 손쓰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냥 놔둬두느냐? 뭐 어떤 조치를 못하느냐? 저희도 미국 18년 있다가 와서 귀국해가지고 한 4일 만에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국민들도 울었고 참 가슴 치고 뭐 가족이야 말할 수 없었죠. 그때 당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아무도 나타나서 지시를 안 했죠. 이게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것을 갑론을박 따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조치가
대한민국은 뭐가 있으면 금방 뭔 위원회도 만들고 모두 사고 나면은 뭐 배가 침몰하면 그 문제 사고를 해서 그 애무한 뭐야 해경 그 해양경찰대 이거만 뭔 거를 없애버렸잖아요. 그 없앤다고 없어져요. 그대로 있는데 이름만 바꿔줘. 그 어떤 뭐 화재가 난다 집이 무너진다 해도 차단해고 법석을 떨고 금방 내일부터 뭘 만드는데 위원회 만들고 뭐 국회의원들 와서 어쩌고 1년 후는요 하나도 만들어진 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7, 8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가족들은 그 결과를 시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인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민간 선박들이 얼마나 어떤 철도한 처치가 이루어졌고 변동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조치를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디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또 일어나면 그때 와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도 모르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시면은 이런 거 지나갔더라도 지금 현실 문제가 아니라도 안전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하고 직결이 됩니다. 어떤 일은 지금도 그래요. 그 수학여행 갔는데 여행 가다 죽었는데 그게 뭐 보상 주고 뭘 어쩌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희 주위에서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다 죽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그냥 일하러 가다 죽으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잖아요. 선박의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있잖아요. 관리 소홀이라든가 점검 미숙이든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후 열화를 막론하고 저도 4월 29일 날 10시 그러니까 이 세월호에 참사를 당한 학생들의 그 뭐 여기저기에 그 이제 뭐 그 참 판매하는 데도 만들어졌는데 4월 29일 10시에 안양시 화랑유원지에 정부 합동분향소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면 18일 날 그랬으니까 11일 후에 정부에서 합동분향소 만드는 것도요 11일 후에 아니 그 이틀 후에 못 만들어? 11일 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철 타고 직접 갔어요. 9시 몇 분에 갔더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안 된대. 그 대통령이 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들어가서 108배나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스님이니까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 가니까 이것도 인연법이 아니냐. 이왕이로 된 거 극락왕생하시고 우리 어른들로 종교인으로 사회의 성직자로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으로 108배만 해야 되겠다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모르게 얼마나 짐을 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까 어떤 신부님 오셔서 스님 그래 그 소리에 제가 몇 번 불렀는데 모르다 이렇게 보니까 어깨를 쳐요. 이렇게 보니까 신부님이야. 스님 그만하세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오후 4시 4시더라고요. 그러면 10시부터 시작한 6시간 했는데 신부님이 하도 보니까 밖에 무릎에 이제 그 피가 나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래서 스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이제 해서 가보니까 밖에 그 분향소 밖에 텐트가 많이 쳐 있어요. 신부님들, 수녀님들 각 단체에서
천막을 쳐놓고 물도 커피도 음료수도 이거 오는 분들한테 그냥 나눠주고 다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6, 7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 텐트가 해서 자원봉사하는데 교회도 나와 있고 천주교도 나오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거기서 스님, 신부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커피도 한잔 먹고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나와서 우리 불교 단체가 있나고 다 찾아봤어요. 그 유원지 거기 하나도 없더라고. 무지무지하게 또 부끄럽더라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빨리 와서 텐트 치고 거 있는데 그 후에 제가 한 5일 후에 갔어요. 다시 한번 갔더니까 그때 저쪽 가니까 텐트 하나 이렇게 구석에다 하나 쳐놓고 스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여기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포교인데 스님으로서 그 희생자들한테도 미안했고 희생자들 참배하러 왔는데 그 뒤에서 바라지 못하는 우리 불교 단체에도 내가 스님으로서 미안하고 두 가지가 미안했던 일입니다. 다시 그날을 8년 전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스님으로서 고인이 되신 우리 학생들 참 미안하고 또 이왕 그러던데 극락왕생해서 좋은 길 가도록 해주시고 그 가족들한테 다시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일로 그래서 국민안전의 날이 오늘입니다. 4월 16일. 그래서 4월 14년도 청해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서 국가에서 지정된 날이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그건 뭐 제정만 해놓으면 뭐래요. 놀지도 안 하고 공휴일도 아니고 그것도 그렇다고 정부에서 설득해서 큰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우리나라 지금 공휴일이 아니면서도 무슨 날 정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참 정해. 그거는 정부나 정치인들 그런 거 정하는 데는 아주 귀신 같아요. 정해놓고 뒤에는 뻥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울한 생각 버리시고 오늘 태어나신 분들의 면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중종 제11대 왕이 중종이 오늘 태어나셨고요. 영국의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 거진 다 아실 겁니다. 1889년도인데 오늘이 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황신의 배우 63년생이고 오늘입니다. 이소연 씨 82년생이고 오늘이고 개그맨 이은영 씨 83년이고 오늘입니다. 금단비 씨 84년 오늘 아나운서 구세범 씨도 87년도 오늘 개그맨 김남희 씨도 88년 오늘 공성아 씨 김희정 씨 92년생인데 아주 정동갑이네. 오늘 생일이 같습니다. 정치인이면서도 유명한 국민의 딸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정치인 요새 경기도 도지사로 이제 경선에 나와 있는 유승민 씨 딸이 유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5년 전에 대통령 나왔을 때 유승민 씨보다는 딸이 더 유명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94년이고 오늘이 생일이고요. 아이돌 강승식 씨, 골프 선수 안소인 씨, 95년생 동갑이고 생일이 똑같이 한 날입니다. 유명한 우리나라 국가대표했던 장준 태권도 선수도 오늘이고요. 야구 선수 박종훈 씨도 오늘입니다. 걸그룹의 진이 2004년 오늘, 뮤지컬 배우 주현준 씨도 오늘이 생일이 되겠습니다. 태어나서 우리들에게 이 사회에 공헌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명했던 분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무생 배우 있습니다. 1943년생인데 2005년도 일찍 타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던 탤런트 김주혁 씨 아버지입니다. 김주혁 씨는 처남인데 그분도 2017년 벌써 5년 됐네요. 5년 전 10월 30일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까도 이 사고 때 이야기했듯이 2013년도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자 299명 플러스 미수습자 5명 전체 해서 오늘이 합동 기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유명했던 최은희 배우 하면 뭐 다 압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유명했던 최은희 배우가 1926년도 11월 20일 날 태어나서 18년도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93세로. 이분은 경기도 광주에서 26년 11월 20일 날 태어나서 42년 청춘극장에 데뷔를 해가지고 47년 영화 새로운 맹세라는 영화를 통해서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 감독 김학성 씨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53년도 영화 배우 감독으로 유명했던 신상옥 씨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운명이 참 북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1950년도죠. 심령과 황철에게 북한에 있는 심령이라는 사람하고 황철에게 납북을 당했어요. 납북을. 그런데 납북해서 바로 탈북을 했습니다. 북한서 탈출했어요. 그랬는데 1978년 50년 뒤니까 28년 뒤네요. 28년 뒤 1월 18일 14일 홍콩에서 다시 북한 공장으로 또 재납북이 됐습니다. 그 두 번씩 북한에 납북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상옥 감독이 자기 부인을 찾아서 홍콩에 갔다가 7월 19일 다시 납북이 됐습니다. 그 두 부부가 북한에 갔죠. 그래서 북한 가서 8년간 그때 김정일 씨가 굉장히 최은희 씨를 좋아했고 신상옥 씨가 오니까 북한에 그 김정일 씨가 영화광이랍니다. 그래서 북한의 영화를 두 부부가 아주 극진히 대접하면서 17편이나 영화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고, 그래서 신임을 얻은 뒤에 1986년 3월 13일 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영화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신상옥이하고 윤정희 씨를 최은희 씨하고 둘이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해서 탈북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은 북한에 납북이 됐다 왔고요. 또 북에 가서 거기서 영화해서 거기에서도 극진한 대우를 받고 또 탈출도 그렇게 쉽게 했고, 그래서 조금 어떤 의문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럭저럭 지나시다가 2018년 4월 16일 93세로 별세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학교 때는 굉장히 스크린에 어느 영화관에 들어가도 거짓다가 10편이면 8편은 신상호 씨가 만들었고 10편이면 7편 정도는 최은희 씨가 꼭 출연했던 일입니다. 그 역사에 우리나라 그 문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분이 가셨던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스님으로서 불교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전에는 육체만 건강하면 아니잖아요. 요새는 육체를 건강은 옛날보다 많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요새는 정신적인 건강 있잖아요. 육체의 건강은 운동도 하고 먹거리도 챙겨 먹으니까 건강할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건강은 이게 무슨 정신에 좋다고 하는 무슨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 활동에 좋다고 하는 운동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 건강에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념이 있고 정신적으로 버티는 의지력이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다면은 그냥 잘 될 거다 생각하시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옴 기리나리 모나라 훔바탁 옴 기리나리 모나라 훔바탁 한 번 외우셔도 되고 두 번, 세 번 외우셔도 되고 또 써서도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좋은 일 하나 만드시면 여러분의 오늘의 역사가 내년에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